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메뉴랑 메뉴 아이템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이미지 붙이고 그다음에 뭐 액셀러레이터 키라든지 쇼트컷 키 만드는 법 했었죠. 그죠? 요거 하는 과정에서 내가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어가지고 먼저 거론을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그 수업 교재를 갖다가 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근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은 이렇게 폴더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자바에 가서 보면은 여기 이제 자바 파일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파일들을 기준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웬만하면 여기 있는 자바 파일들을 프린트를 해놓고 옆에서 참조를 해가면서 코딩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 프로그램을 작성한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뭐 그건 한 20년 전에 작성한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내가 그동안은 그냥 귀찮아서 그냥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계속 재사용을 했었는데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는 뭐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부연 설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달라진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대면을 하고 그런 설명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예 프로그램을 갖다가 조금 개선된 형태를 갖도록 다시 작성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내가 지금 짜고 있는 프로그램이랑 여기 있는 프로그램이랑 원래 있던 프로그램이랑 클래스 이름 같은 게 조금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클래스 이름 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멤버 펑션들 사용하는 법도 조금 달라질 여지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기 바란다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드로어 클래스가 드로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실행을 시키고 드로우 프레임에 가면은 이 드로우 프레임은 J 프레임으로부터 상속받아 가지고 일단 메뉴 만드는 일, 그 일만을 쭉 하는 걸 갖다가 내가 소개를 했었죠. 그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 드로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내가 배포한 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포한 그 자바 드로우에 보면은 드로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없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없을 거예요. 그죠? 없죠. 대신에 원래 내가 배포한 그 수업 자료에서는 드로우 프레임이 아니라 메인 프레임이다 라고 이름을 줘서 프로그램 했었습니다. 메인 프레임.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메인 프레임이라고 했던 이유는 원래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맨 처음에 내가 비주얼 C++를 이용해서 이걸 만들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 메뉴를 관리하는 클래스를 갖다가 메인 프레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메인 프레임이라고 붙였었는데 굳이 이제 자바를 하는데 MFC를 따라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우리가 이번 프롬 짜면서는 메인 프레임이라고 안 하고 이제 드로우 프레임이라고 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드로우 프레임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조를 하기를 원본 수업 자료에서는 이제 메인 프레임을 보고 이렇게 흉내를 내면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게 하도 옛날에 작성한 코드를 해가지고 보면은 뭐 이미지 같은 거 붙인 거라든지 뭐 액셀러레이터 같은 거 붙인 것도 없어요. 그죠? 여기 없고 그 다음에 또 엑시트 할 때 그냥 뭡니까 임플리멘트 윈도우 리스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허접한 방법으로 작성을 했다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안 하고 set default close operation을 통해 가지고 엑시트를 갖다 실행을 하죠. 그죠? 그런 차원으로 이걸 새로 만드는 코드가 지난번보다는 조금 저기 뭡니까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니까 그렇게 알고 참조는 이제 수업 자료를 참조를 하되 좀 프로그램이 달라졌다 하는 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 이 수업을 갖다가 시청하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의 주제는 뭐냐면은 컨텐트 페인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컨텐트 페인. 자, 그런 게 왜 필요한가 하는 걸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윈도우를 탁 띄워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프레임 단위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뉴 프레임 해가지고 프레임을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덩어리가 만들어지죠. 이제 우리가 지난번 메뉴 만들 때 보면은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다가 무슨 일을 했었습니까? 거기다가 하기를 여기다가 메뉴 바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고 또 메뉴 바 안에다가 메뉴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메뉴 안에다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메뉴 아이템들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줬었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마치 트리와 같은 구조를 갖는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그림 그리는 일을 한다라고 칩시다. 그림 그리는 일을 하는데 만약에 00서부터 200, 200까지 한번 라인을 그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래픽스 객체를 이용해서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라인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요 끝 지점이 200, 200이다 라고 치면은 00이 여기가 00이다 하는 거죠. 프레임 관점에서 00은 여기다 하는 거예요. 여기가 프레임 관점에서 00이다 하는 거죠. 여기가 프레임 관점에서 00으로 취급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라인을 그리게 되고 이렇게 라인을 그리게 되는 과정에서 이 타이틀바랑 또 뭡니까? 이 파일 이 메뉴바 때문에 이게 사라집니다. 뭐가 사라지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라인은 안 보인다는 거죠. 밑에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00, 100, 그리라 그랬을 때 이렇게 그리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00, 100까지. 자, 일단 급한 대로 간단하게 내가 예를 들어서 아무 키를 눌렀을 때 그 그림이 그려지도록 한번 급한 대로 그렇게 한번 짜보겠습니다. 뭐 앞부분에 짜도 뭐 큰 문제는 없으니까. 자, 보겠어요. 자, 디스가 뭡니까? 디스가 프레임 객체죠. 그죠? 디스에 add key listener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주겠습니다. 자, key listener 안에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를 해보겠어요. new key adapter anonymous 오브젝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이제 키 어댑터 안에 함수가 뭐가 있죠? 그렇죠. public void key typed다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key typed에 여기한테 key event 이런 함수가 있을 거다 하는 거죠.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자, 급한 대로 아무 키나 하나 눌렀을 때 그런 라인이 한번 그려지도록 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 프레임에서 그림 그리기 위한 그래픽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픽스 G는 get 그래픽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픽스 객체를 갖다가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drawing 0,0, 200 이래가지고 한번 라인을 한번 그려보겠다 하는 거죠. 그래픽스 객체는 지난번에 X 이렇게 그 화면에다 X자 그릴 때 한번 써봤었죠. 그죠?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할 일이 있겠지만은 일단 급한 대로 이렇게 써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 이걸 실행을 시키면은 심지어
내가 이제 키를 눌러야 되겠죠, 그죠?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다 눌렀더니 키가 나왔어요. 키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라인이 지금 잘 따라 보세요. 여기가 200입니다. 이 위치가. 쭉 가서 쭉 따라가면 여기가 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00서부터 이렇게 쭉 그려진 건데 타이틀 바에는 가려져서 나오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 파일 메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파일 메뉴 있는데 라인이 쫙 그려져서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그림 그리기 같은 작업을 할 때 클립 에어리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쓰는데 이 프레임을 기준으로 그림 그리는 작업을 하면은 이런 좌표 체계도 이상하고 클립 에어리아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내가 조금 설명을 잘못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그림이 그려져서 나왔었죠, 그죠? 이렇게. 자, 이 경우에 프레임 객체가 사용하는 클립 에어리아는 여기서부터 미안합니다. 클립 에어리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클립 에어리아. 이 클립 에어리아 안에서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화면을 봤을 때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논리적으로 이런 화면을 봤을 때 작업해야 되는 기준점을 보통 어디로 설정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런 그림 그리기 작업을 하는 기준점을 여기다가 설정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 00, 100을 해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100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림이 그려지는 내용도 내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파일 메뉴 있는 데까지 막 그림이 그려지면 안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프레임 객체를 이용해서 그림 작업을 직접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 안에다가 이 전체 프레임 안에다가 종이를 하나 집어넣는 겁니다. 종이를 어떻게 집어넣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종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종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될 텐데 이런 종이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판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J 판넬이라고 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걸 상속을 받아서 내 나름대로의 이제 이런 종이를 만들어서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런 판넬을 기준으로 00서부터 100, 200, 200까지 그림을 그려라 하면 이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 하면은 여기를 00 출발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아까 저기에서 했었던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 프레임 기준으로 그림 그리는 일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마우스 눌렀을 때 X자 그리는 그런 프로그램 짜본 적 있죠, 그죠? 그때는 그냥 프레임에다 대충 그렸어요. 그렇게 그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심각한 일 처리가 아니라 이벤트 핸들링의 예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실제 이제 심각한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판넬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붙여가지고 판넬에서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해야지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자, 뭐냐? 이 종이를 갖다 여기다 붙일 때, 아유, 미안합니다. 아까 이 판넬이라고 하는 종이를 여기다 붙인다 그랬죠, 그죠? 판넬이라고 하는 종이를 붙일 때, 여기다 이렇게 붙일 때, 어디다 붙여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붙일 때, 프레임 자체에다 붙이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요 작업 창에서, 여기 이제 뭔가 메뉴 말고, 요 밑에 작업 창에서 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뭔가를 붙여야 되는데 여기 지금 내가 선택한 영역, 이 영역을 관리하는 객체가 있습니다. 프레임의 부속 객체인데요. 프레임의 부속 객체에 이 부분을 관리하는 나름대로 윈도우 객체가 있어요. 이 윈도우 객체는 용도가 뭐냐면은 이 윈도우 객체의 용도는 이 윈도우에다가 이 화면에다가 이 작업창 화면에다가 뭘 하느냐 하면은 뭐 이제 스크롤 바도 붙이고 그 다음에 뭐 이쪽 스크롤 바도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작업하기 위한 판넬도 붙이고 막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작업창 안에다 여러 개를 이렇게 붙일 수 있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윈도우 객체이기 때문에 이 작업창 덩어리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프레임에 달려있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요 작업창 내용을 갖다가 뭐라고 지칭을 하느냐면은 컨텐트 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텐트 페인. 내용을
컨텐츠가 내용물이죠, 그죠? 내용물을 갖다가 관리하는 판이다 하는 거면 널판지다 하는 거죠.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봅시다. 이거 실행시키면은 내가 탁 키 눌렀을 때 이 라인 나오는 게 우리 생각이랑 좀 다르다 하는 점을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컨텐트 페인에다가 판넬을 붙여서 이용하는 식으로 코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지금 동기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앞으로 하는 일이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내가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컨텐트 페인이 있는데 이 컨텐트 페인은 컨테이너라고 하는 객체입니다. 컨텐트 페인의 정체가. 그래서 컨테이너 이렇게 하면 이제 호출할 수 있다,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레퍼런스를 컨텐트 페인. 그러니까 프레임에 붙어 있는 그 밑에 있는 작업창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한번 실제로 어떤 부분인가 하는 걸 내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런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테이너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해서 이제 보여주겠다 하는 거죠. 자, 컴파일하고 실행시켰더니 이 밑에 파일 여기 아까 얘기한 작업창이가 뻘겋게 됐죠, 그죠? 이 뻘겋게 된 위치가 뭐냐면은 클래스의 이름은 컨테이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프레임 입장에서 봤을 때 get content pane으로 가져오는 게 판이다. 왜 널판지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널판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작업을 하려면 이 널판지 위에다가 종이를 하나 깔아 붙여야 된다 하는 거죠. 자, 판넬을 갖다 깔아 붙입니다. 종이가 판넬인데, 자, 그래서 내가 판넬을 하나 만들겠어요. 판넬.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 컨테이너에다가 뭐냐면 add 해가지고 p, 자, 종이 한 장을 갖다가 아까 그 널판지에다 붙인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판넬에서 이제 보통 작업을 해야지 됩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실행시켰어요. 참 자꾸 이걸 누르게 되네. 빨간색 어디 갔습니까? 없어졌죠, 그죠? 왜 없어진 겁니까? 안 보이는 거지 없어지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밑바닥에 원래 판넬이 빨간색이 있는 거고 그 위에다가 내가 종이 한 장을 붙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이 위에서, 요거 제2 판넬입니다. 제2 판넬 위에서 이제 보통 그리기 작업 같은 거를 하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는 사람들은 기억하겠지만 비주얼 프로그래밍 수업을 할 때 보면은 전체 뭡니까? 윈도우 그 객체를 갖다 만든 적이 있죠. 거기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다가 작업하기 위해서 뭘 붙인 적이 있냐면은 픽처 박스라고 하는 걸 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픽처 박스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제 판넬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이렇게 제2 판넬을 직접 붙이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내가 또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드로워 뷰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작업하는 이 화면, 이 넓은 화면을 뷰라고 하는 용어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드로우 뷰라고 하는 걸 만들고 컨테이너에다가 얘를 갖다 이렇게 이제 더해보겠다는 거죠.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내가 얘를 지워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변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뷰를 갖다가 뷰를 여기다 놔도 되고 아예 드로우 뷰라고 합시다. 드로우 뷰. 자, 이 드로우 뷰를 이렇게 로컬 베리어블로 놔도 됩니다. 로컬 베리어블로 놔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파일 뉴를 한다든지 그다음 파일 오픈 뭐 이렇게 여기 있는 메뉴 아이템의 이벤트 핸들러 액션 리스너를 갖다 액션 리스너 함수, 액션 퍼폼 함수를 이렇게 구현해가는 과정에서 이 뷰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뷰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포멀 파라미터로 써가지고 여기다 이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은 더 좋은 방법은 이런 경우에 좀 중요하니까, 이건 중요하니까 이걸 갖다가 데이터 멤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데이터 멤버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뷰를 갖다가 애들 한다 하는 거죠. 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드로우 뷰 함수 이제 드로우 뷰 클래스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죠? 드로우 뷰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앞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 그랬죠? 클래스 하나가 나올 때마다 파일 하나씩 만드는 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게 더 좋다 하는 겁니다. 파일 new 파일하고 public class view 이거 뭐로부터 상속받아야 되죠? extends j 판넬로부터 상속받아야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임포트를 몇 개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대충 드로우 프레임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 해야 되니까 임포트 해줘야 될 겁니다. 자, 요거 저장하겠습니다. 드로우 뷰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죠? 자, 새 이름으로 해서 드로우 뷰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컨스트럭터부터 만들어 보기 시작합시다. 컨트롤 C. 뭐 일단은 여기 드로우 뷰에 데이터 멤버가 없으니까 이렇게 내비두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요. 뭘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습니까? 자, 라인 그리는 걸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라인 그리는 거. 아까 00서부터 200, 200까지 라인 그리는 거 있었죠, 그죠? 그걸 여기서도 이제 또 해보자 하는 거죠. 라인 그리는 걸 여기다 코딩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픽스 G 그래픽스 G.drawLine 0,0, 200, 200. 자,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되죠, 그죠? 이거 실행하면 안 됩니다. 이거 실행하면 안 됩니다. 자, 왜 안 되느냐면은 윈도우 프로그래밍 한 과정에서 이제 절차가 있는데요. 그 절차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시퀀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할 때 시퀀셜 프로그램처럼 해가지고 뭐 밑에다가 뭐 안에다가 뭐 정하고 프레임 안에다가 뭐 판넬 메뉴바 정하고 메뉴바에다가 또 메뉴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트리 구조 비슷하게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 화면 구성하는 과정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화면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윈도우 프로그램이 작동되기 전에 이제 그게 화면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 화면 구성을 한 결과에 해당하는 자원들을 우리가 보통 리소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리소스를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로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메모리에 이제 모든 리소스들이 뭐 버튼 모양 생김새, 뭐 메뉴 생김새 이런 것들이 다 메모리에 로드가 돼야지 그 다음에 윈도우 프로그램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지가 뭐냐면은 이런 그래픽스 같은 객체, 이런 객체들은 리소스가 로드가 되고 난 다음에 사용 가능하지 이게 그냥 시퀀셜 프로그램 관점에서 이렇게
뭡니까? 화면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얘가 작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널 포인트가 넘어오게 돼 있어요.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키면 런타임 에러가 나옵니다. 자, 컴파일하고 뭡니까? 라인이 안 그려졌죠? 라인이 안 그려졌습니다. 뭔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드로우 라인 하는 게 그려져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리소스가 불완전하게 로드가 돼가지고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 이제 그 페인트 컴포넌트다라고 하는 함수도 하는 거죠. 자, 윈도우 프로그램 중에서 아주 유명한 함수입니다.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때 어떤 뭐 운영체제든 관계없이 어떤 환경이든 관계없이 항상 존재하고 모든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벤트 핸들러예요. 페인트 컴포넌트다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페인트 컴포넌트 함수는 이벤트 핸들러인데 워낙에 자주 이용하는 이벤트 핸들러이기 때문에 고전적인 방식으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자바에서는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리스너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등록을 했죠. 그죠? 그런데 이 페인트 컴포넌트는 워낙에 유명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거롭게 리스너를 안 만들어주고 이 J 판넬 위에 저 위에 가면 이제 컴포넌트라고 하는 그런 클래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디폴트로 이 페인트 컴포넌트 함수를 갖다가 후크 함수를 만들어 놨어요. 보통 후크 함수다, 후크 펑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페인트 컴포넌트 함수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의 골격을 저기 슈퍼 클래스에다가 미리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작업을 하고 싶으면 이제 오버로드만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함수는 언제 호출되는 거냐? 이벤트 핸들러인데 페인트 이벤트라고 하는 게 발생하면은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페인트 이벤트. 페인트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화면이 갱신될 때,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이 미니마이즈 됐다가 맥시마이즈 된다든지, 화면이 이제 처음 오픈이 된다든지, 화면이 새로 갱신돼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마다 호출되는 함수예요. 페인트 컴포넌트. 저절로 호출되는 거다 하는 거죠. 이벤트 핸들러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모든 자원이 로드가 되는, 리소스가 로드가 된 상태에서 실행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림 그릴 때 맨 첫 번째 그림 그리는 행위는 이 페인트 컴포넌트 함수에서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페인트 컴포넌트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함수가 비주얼 C++ 프로그래밍 할 때는 언드로우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C# 프로그래밍 할 때 페인트 함수가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 윈도우 이름에다가 페인트가 붙은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번개 표시 우리 이제 기억나죠? 번개 표시 페인트 이벤트 명시라면 그거에 의해서 호출되는 함수 페인트 함수랑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페인트 컴포넌트 함수를 사용할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뭘 주의를 해야 되냐면은 이 페인트 컴포는 고맙게도 이 그래픽스 객체를 이제 포멀 파라미터를 갖다 줍니다. 전달해 주는데 이 그래픽스 객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픽스 객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려야 될 이 J 판넬과 관련되는 상당히 다양한 정보를 이 그래픽스에다가 실어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아주 쓰기가 편해요. 특히 이 그래픽스 G에 갖고 오는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클립 에어리어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이 그림을 그리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여기 실려서 오기 때문에 이 페인트 컴포넌트 함수를 쓸 때는 아까처럼 get graphics 함수를 써서 작업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이 그래픽스 객체를 직접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게 하나냐면 이 페인트 컴포넌트 함수는 이 슈퍼 클래스에서 나름대로 뭔가 작업을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클립 영역 같은 걸 갖다가 재조정을 하거나 뭔가 리소스를 갖다가 재조정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항상 이 페인트 컴포넌트 함수를 호출할 때는
사이 클래스의 페인트 컴포넌트 함수를 한번 호출해 줘야지 됩니다. 이렇게. 이거 빼먹으면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할 때 뭐 심각한 에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심각한 에러라기보다도 조금 이상한 현상이 막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상한 현상, 요 줄 빼먹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페인트 컴포넌트 사용할 때는 이 줄을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된다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참, 내가 그렇다고 요 메뉴를 여기다 위에다 올려놓긴 좀 그런 게 또 고급 자바 시간에는 요 메뉴를 이용해야 되니까 답답하네요. 자, 됐죠, 그죠? 잠깐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이게 실행시켰을 때 라인이 안 그려진 이유는 뭐냐면 컴파일을 하기를 이게 드로우 뷰만 컴파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로우 뷰만 컴파일하면 안 되고 내가 드로우 프레임까지 다 컴파일 해야 되니까 원래 이제 대충 프로그램이 끝나면은 맨 마지막 남은 클래스만 컴파일하면 안 되겠죠. 얘만 컴파일 해봐야 뭐 저 프레임 쪽에서 얘를 호출을 안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컴파일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드로우 메인 클래스를 갖다 놓고 이제 컴파일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자, 실행시키면 좀 아까랑 달리 아까는 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지켜나왔었죠. 그죠? 이제 이번에는 좌표 체계가 여기가 00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지켜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오늘 컨텐트 페인의 용도 이게 왜 필요한가? 컨텐트 페인에다가 J 판넬을 붙여가지고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